사주를 봐주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 언제쯤 돈 벌어? 나 언제 부자 돼? 나 어떻게 성공해야 돼? 아무래도 이 돈에 관한 내용을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몇천 번도 더 들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질문을.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하기가 이제 너무 입이 아파요. 지금 입술 부은 거 보이세요? 이러다가 진짜 제 얼굴의 절반을 입술로 뒤덮게 생겼는데, 그래서 나온 오늘의 기회. 부자가 되고 싶니?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사주 속에서 언제쯤 운대가 풀리고 언제쯤 내가 돈을 버는 기회를 맞게 되는지 볼 수 있게 해주자. 어떻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안 찾아오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주 쉽게 만들어보자. 얼마나 쉽게? 한 덧셈 뺄셈 정도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보자. 덧셈 뺄셈도 못하는데요? 덧셈 뺄셈도 못하는데 부자가 되는 거는 저로서도 어려운 이야기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사주보다 덧셈 뺄셈 공부를 먼저 하고 다시 보자.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 텐데, 이거를 보기 전에 일단 자신의 팔자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알아야 돼. 그놈의 팔자가. 그러려면 일단 만세력이라는 준비물이 필요해요. 플레이스토어 같은 데 가셔가지고 만세력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어플들이 쭉 뜰 거예요. 이 중에서 뭐 제가 만들고 있는 사주왕이라는 어플을 받아주셔도 좋고요. 자신이 원하는 만세력 어플을 받은 다음에 거기다가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태어난 시간까지 알고 있으면 너무 좋고요. 근데 시간은 모르시면 패스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8글자의 한자가 뜰 거예요. 이게 8글자라 그래서 팔자라고도 부르거든요. 아이고 내 팔자야 할 때 그 팔자 맞아요. 근데 이 팔자 한자잖아요. 덧셈 뺄셈만 알면 된다며. 이 중에서 한 글자만 볼게. 한 글자만. 어떤 걸 볼 거냐면은 위쪽 글자 중에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글자, 이거를 일간이라고도 부르는데 나를 뜻하는 글자예요. 나를 뜻한 글자인데 이거 못 읽겠는데요? 이거 읽으면 너무 좋은데, 읽으면 너무 좋아요. 여기다 영상 하나는 첨부해 둘게요. 사주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일까가 궁금하면은 이거를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 글자의 색깔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 오늘은 그런 기획이 아니니까. 색깔이 초록색인지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5가지 색깔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빨간색이구나, 나는 노란색이구나, 나 초록색이구나, 나 검정색이구나, 이것만 보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돈을 버는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돈을 버는 모델을 하나 세워봐야 돼요. 근데 돈을 버는 방식은 이 시대에 정말 무궁무진하죠. 정말 돈을 버는 게 너무 다양하잖아요. 뭐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어디 고용이 될 수도 있고, 유튜브를 찍을 수도 있고, 연예인을 할 수도 있고, 운동선수를 할 수도 있고, 돈을 버는 방식이 정말 다양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좀 심플하게 식당을 한번 차려볼게요. 식당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백종원 선생님이나 아니면 장사의 신 은현장 선생님이 됐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식당을 차려볼 거예요. 우리가 아직 돈이 많이 없잖아. 돈이 많으면은 이런 영상 안 보겠지. 빌 게이츠가 부자 되는 영상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을 조그맣게 한번 차려볼 건데, 식당을 차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뭘 먼저 처음에 해야 돼? 일단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차리기 전에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인터넷 딱 켜가지고 인강도 좀 보고, 인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인재는 이렇게 등용하는 거구나, 이런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견습생들을 뽑습니다. 이 알바생들, 종업원을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견습으로 뽑았다가 나중에는 비견습생이 되겠죠. 견습생, 비견습생들을 뽑아가지고 이 종업원들을 뽑는 게 두 번째 단계다. 그럼 이제 준비 단계가 끝난 거예요. 공부도 했고 사람도 있으니까.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영업시간을 알리는 거예요. 이제 장사 시작한다라고 알려야 돼. 이게 뭐냐면은 이제 식사 됩니다, 정상 영업 됩니다 라고 팻말을 거는 게 세 번째 단계다. 이제 우리가 운영 시간이다라고 알리는 거. 네 번째는 뭐냐? 이제 네 번째에서는 손님들을 불러와야 돼. 지금은 우리 준비도 했고 이제 종업원도 있고 정상 영업한다고 열었잖아요. 이제 뭐가 필요해? 손님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가게 앞에서 뭐 재롱도 피우고 제주도 부려가지고 제주껏 사람들을 막 많이 모으는 거예요. 내 가게 앞으로. 그 과정이 네 번째 단계다.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제 손님도 막 왔잖아요. 손님도 왔고 종업원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매장을 관리해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매장이 밖에서 보기에 멀끔한지 깔끔한지, 사람들이 들어오기에 편한지, 동선은 어떻게 되는지, 종업원들이 삥땅 치지는 않는지, 서로 싸우지는 않는지 관리를 해주는 게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려면 이 5가지 단계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준비한다, 공부한다, 인터넷 강의 본다. 두 번째, 견습생들 뽑는다, 종업원들 뽑는다. 세 번째, 식사 됩니다, 정상 영업합니다, 팻말을 건다. 네 번째, 손님들을 제주껏 불러 모은다. 다섯 번째, 매장을 관리한다. 이 5가지를 우리가 우리 사주 속에 볼 거예요. 우리 사주 속에서. 우리 아까 검색해뒀던 그 만세력 어플 있잖아요. 다시 들어가서 내 이름 누르고 그 팔자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 8개의 한자 못 읽겠지만 이 8개의 한자 위아래로 한글로 막 뭐라고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비견, 겁재, 식상, 상관, 정제, 편재, 정관, 편관, 정인, 편인, 이 10가지 중에 막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을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막 같은 글자만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조화로운 사람도 있는데, 이 10가지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 조합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제가 아까 준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인터넷 강의, 인터넷 켜가지고 인터넷 강의, 인사 어떻게 하는지, 인재를 어떻게 등용하는지 그걸 보라 그랬죠. 인성, 그러니까 여기 정인, 편인 이 2글자는 인성을 뜻해요. 인성은 뭐다? 내가 뭘 하기 전에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런 기운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팔자 중에 이 정인, 편인이라는 글자가 많다면은 내가 그런 기운이 많은 거예요. 난 뭘 하기 전에 공부를 하고 준비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비견, 겁재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게 그래서 비견습생, 제가 일부러 그래서 견습생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이 비견이나 겁재, 이게 내 일간의 색깔 아까 기억나요? 이 일간의 색깔이 검은색, 흰색, 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이 있었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색깔의 글자들이 비견, 겁재가 되거든요. 내 일간의 색깔과 똑같은 색깔의 글자들이. 그래서 이 글자들이 많으면은 비견, 겁재가 많은 사람들은 뭐다? 사람을 잘 불러 모으는 거예요. 내 동료가 될 사람들. 그래서 뭔가 할 때 혼자 하지 않아요. 비견, 겁재가 있는 사람들은 자꾸 동료를 불러 모으고, 아니면 그 사람들 속에서 막 경쟁을 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을 인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루는 데도 뛰어나고, 이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도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식사됩니다, 정상 영업합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8글자 중에 식상, 상관, 이 2글자가 있는 글자들이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영업시간이 많은 거예요. 운영하는 시간이 많다. 자꾸 일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 팻말을 잘 걸어요. 팻말을. 나 이거 뭐 한다? 나 시작했다. 나 이번에 뭐 할 거다. 이거를 잘해. 남들보다 이 빨라요, 행동이. 이 시작이 반이라 그러잖아요. 시작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다. 일단 해요, 이 사람들은. 막 준비 막 이런 거보다 식상이 잘 발달한 사람들은, 식상, 상관이 발달한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잘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과정이었어요? 우리가 재성, 우리가 재주껏 재롱을 피워가지고 사람들을 막 손님들을 불러 모은다 그랬잖아요. 정재, 편재, 이걸 재성이라고 하는데, 재성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돈을 버는 구조를 잘 짭니다. 욕심이 많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손님들을 막 불러 모으는 걸 잘해요. 재성이 없으면 반대로 뭐겠어요? 오히려 되게 손님들 안 와도 돼, 내가 맛있으면 알아서 찾아올 거야, 약간 이런 초탈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된다. 재성이 없으면. 재성이 많으면은 일단 손님들 불러 막 모아요. 내가 뭐 없어도, 준비한 게 없어, 음식 소진됐어, 그래도 손님들이 많아야 된다. 이게 재성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재주껏 재롱 부려가지고 막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게 재성의 역할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관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매장을 관리한다고. 정관, 편관, 이게 관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관리하는 영역이에요. 내가 밖에 번듯하게 보이는지, 직장은 괜찮은데 다니는지, 밖에 보이는 걸 신경 쓰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관리를 하고 막 신경을 쓰고 보이는 거를 예쁘게 꾸미는, 이런 거를 관성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를 보려면은 이 5가지의 단계를 2가지로 나눠야 돼요. 어떻게 나누냐면은 준비 단계가 있고 영업 단계가 있어요. 준비 단계는 뭐냐? 앞에 말했던 인성, 인터넷 강의 보고 뭐 인재 어떻게 등용할까 이거 하고, 사람들 뽑는 거, 비견, 겁재, 이 2가지의 기운이 이 팔자 중에서 더 비중이 세면은 이거를 어려운 용어로 신강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강하다.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반대로 준비 시간보다 운영하는 시간, 매장을 열어놓은 시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이거는 식신, 상관, 재성, 관성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을 신약하다, 내가 가진 에너지보다 뭔가 하려는 게 더 많다, 이거를 신약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준비 시간이 더 많은가, 운영 시간이 더 많은가를 알아야 돼. 내 사주상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은 이 준비 시간이 많은 사람은 어떤 운이 들어와야 되느냐, 우리가 그 팔자 띄워놨잖아요. 이 띄워놓은 팔자에서 스크롤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면은 밑에 대운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운이 뭐냐면은 사람은 10년마다 카드를 2장씩 추가로 받아요. 내가 원래는 8장의 카드를 받은 상태인데 2장씩 보너스 카드가 10년마다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숫자가 오른쪽부터 뭐 3, 13, 23, 33, 43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2, 12, 22, 32, 42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한데, 모든 사람들이 휴가 카드를 받는 시기가 달라요. 10년마다. 어떤 사람들은 0세에서 2세까지, 2세에서 12세까지, 11세에서 22세까지 이때마다 2살이 될 때마다 새로운 카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세마다, 어떤 사람은 1대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10년마다 운대가 달라지는 시기가 다르다. 근데 어플을 받으면 간단히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10년마다 운대가 들어오는데 어떤 운대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내가 준비가 된 사람이야. 준비가 된 사람. 내가 막 인성도 많아. 막 공부 많이 하고 준비만 엄청 많이 해가지고 막 비견 겁재도 많아가지고 종업원들도 잔뜩 뽑아놨어. 근데 뭐예요? 영업을 안 해. 이런 사람들은 어떤 기운이 들어와야 돼요? 식신이나 상관이 들어와서 나 영업합니다, 팻말을 걸던가, 아니면은 정제, 편제 이런 기운들이 들어와가지고 손님들을 불러 모으던가, 아니면은 관성, 정관, 편관이 들어와가지고 매장을 더 열심히 관리하든가, 매장 열어가지고 셋 중에 하나가 들어와야 영업을 시작을 한다. 이 사람들은 반대로 일단 영업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업,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이런 것만 많아가지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 주변에 뭐 비견 겁재도 없고 정인 편인도 없어. 이 사람들은 뭔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에너지가 딸리겠죠. 혼자 막 가게 열어놓고 막 100평짜리 가게에서 혼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손님 막 불러보았다가 근데 종업원은 아무도 없고 음식 안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 손님 부르고 막 관리는 하고 싶은데 종업원 없고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준비하는 기운이 들어와줘야 된다. 정인, 편인, 뭐 겁재, 비겁 이런 게 들어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그 기운이 들어오면은 부자가 된다. 그래서 이 대운을 봐야 되고요. 운이 들어올 때 또 하나 세운을 봐야 됩니다. 매년 또 보너스 카드가 2장씩 들어와요. 세운이. 그래서 그거를 밑에 또 내려가면 대운 밑에 보통 세운이 있거든요. 더 엄밀히 말하자면은 월운과 일운 막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운대를 보고 균형을 맞춰서 조화를 맞춰야만 이게 부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단계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볼 건데, 이 5단계는 재밌는 게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합니다. 서로 간에 상호작용. 첫 번째 단계 뭐였어요? 인터넷 강의 보는 거, 인사 어떻게 하고 인재 어떻게 등용하고 막 이런 공부하는 시간 있잖아요. 이 인성은 어디에 영향을 끼치느냐? 다음 기운을 도와줘요. 이 5단계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은 사람을 어떻게 뽑아야 될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도움이 될지,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켜줘야 될지 이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비견 겁재의 기운, 이 견습생들 뽑고 알바생 뽑을 때 그 기운에 도움을 준다. 근데 이 비견 겁재를 내가 이 기운이 많아, 우리 팔자 안에서. 그러면은 어떤 데 도움이 돼요? 내가 종업원을 많이 뽑았어. 막 10명 뽑아놨어. 그러면은 그 다음 식신상관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 이 식신상관은 뭐예요? 영업을 하는, 일을 하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일을 할 때 도움이 되겠지. 막 종업원이 10명이면은 내가 20시간씩 하루에 열어놔도 로테이션 돌리면 되잖아요. 이때 너 잠깐 쉬어, 너 이때 네가 일해,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고 이런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식신상관의 기운이 많으면은 하루 종일 간판에 불을 켜놓는 거란 말이야. 항상 일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식신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시작해버려. 막 준비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가 도움이 되냐? 재성, 손님을 불러 모으는데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24시간 동안 간판이 켜져 있으면 사람들이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저기는 항상 켜져 있네 하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오게 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불러 모으는, 사람을 잔뜩 불러 모으는 이런 재성, 욕심, 어떤 돈을 버는 구조를 짜는 능력이 있으면은 그 다음 관리하는 영역에 도움을 줍니다. 사람들이 자꾸 피드백 줄 거 아니에요. 손님들이 와가지고. 또 이 관성이라는 부분은 이 매장을 관리할 때 예쁘게 보이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손님들이 가득 차 있으면, 그런 말이 있잖아. 옛날에 최고의 인테리어는 뭐다? 가게 손님이다. 손님들이 막 계속 바글바글하고 막 줄 서 있어 봐. 요즘에 그 탕후루 보면은 괜히 막 줄 세우는 알바도 막 쓴다면서요.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것만큼 예쁜
예쁜 인테리어가 없다. 그래서 이 재성은 관성에 또 영향을 미치고요. 또 이 관성은 또 어떻게 되냐? 관리를 하는 영역이잖아요. 관리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관리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 인성, 공부할 때, 이 준비할 때 도움이 되겠죠. 이때 막 관리하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준비할 때 도움이 된다, 공부할 때 도움이 된다. 이게 관인상생 막 이렇게 어렵게도 얘기하는데, 여튼 이거를 쉽게 풀이하자면은 관리를 잘 하다 보면은 이 공부를 할 때도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음 에너지, 다음 단계는 도와주는데, 이게 건너뛰는 단계는 오히려 억제하고 컨트롤하려는 그런 성향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1단계가 공부하는 기운이었잖아. 인성. 이 인성이 발달을 해버리면은 맨날 인터넷 강의하고 공부만 하느라고 이 다음 건너뛴 거 뭐예요? 식신상관, 영업하는, 일 시작하자 기운이 약해져요. 인성이 막 준비하는 기운이니까 아직 준비 부족해. 아직은 가게 열면 안 돼. 공부 좀만 더 하자. 이런 기운이 세버리면은 영업을 못한다. 식신상관의 기운이 약해진다. 그리고 이 비견겁재, 이 종업원들을 엄청 많이 뽑아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재성, 손님을 불러 모으는데 이 기운이 약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막 종업원들이 너무 많아버리면은 내가 이 가게를 자꾸 종업원들도 관리해야 되고 막 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종업원들만 자꾸 조져. 그리고 이 종업원들이 조그만 가게야. 6평짜리 가게인데 막 종업원 6명씩 있어버리는 거예요. 손님이 들어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밥 먹고 있는 6명이서 계속 맛있으세요? 괜찮으시고요? 이렇게 해버리면 막 부담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종업원들이 많아버리면은 자꾸 이 재성을 관리하는 게 어려워진다. 이 돈을 버는 구조를 짜는 게 어려워진다. 그리고 손님들이 많으면 뭐해? 종업원들이 막 6명, 7명이나 손님이 하루에 10명 왔어. 그 돈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너무 종업원들이 많으면은 이 재성, 이 돈을 관리하고 자꾸 돈을 불러오는 이 기운 자체가 좀 약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식신상관, 이거는 내가 영업을 시작하는 식사됩니다, 정상 영업합니다 였잖아요. 이거를 자꾸 팻말을 걸면 어떻게 돼요? 식신상관이 너무 많아.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24시간 감자탕집이야. 24시간 감자탕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관리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지. 아무래도 하루에 3시간 하는 집보다 24시간 집이 훨씬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집은 관리가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식신상관이 발달한 사주는 관성이 약해진다. 그리고 재성, 손님이 많아버리는 거야. 손님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 공부하고 싶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거 준비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돼요. 막 손님이 많으니까 지금 막 문제점이 보여도 못 멈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성이 약해진다. 공부할 필요성도 잘 못 느끼고 공부도 잘 안 된다. 그리고 이 관성, 관리를 열심히 하면은 너무 막 하루 종일 막 따지고 다니는 거죠. 야, 여기 너무 더럽다. 청소 좀 더 잘하자. 이것 좀 바꿔볼까? 인테리어 여기 좀 닦아볼까? 이렇게 하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종업원들이 도망가겠죠. 비견겁재의 기운을 억누른다. 관성, 관리하는 기운이 너무 뛰어나면 이렇게 서로의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 사주가. 그래서 이 상호작용 속에서 이 조화로워야 돈을 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준비 시간과 영업 시간이 적당히 균형을 맞춰야 되고, 이 5개의 이 조화가 적절해야만 돈을 버는데 그거를 대운과 세운으로 맞춰야 된다. 근데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 팔자는 대운, 세운을 대입해봐도 내가 오라는 글자는 안 오고 나 지금 재성이 없어. 손님을 못 불러모아 죽겠는데 오라는 재성은 안 오고 오히려 막 인성운만 계속 온다.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약간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그 예를 들면은 내가 관성이 엄청 뛰어나요. 관성이 엄청 많아, 팔자 내에. 관성이 많으면 어떻겠어요? 남들이 못 보는 거를 자꾸 본다니까요. 관성은 이렇게 하면 좀 더 예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동선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밖에 모양을 신경 쓰고 계속 관리하는 영역인데 이 관성이 너무 많아. 근데 대운에서 세운에서 계속 관성이 더 오네? 아니, 관성이 안 오고 이거 균형을 맞추려면은 뭐 인성이나 아니면은 비견겁재가 와줘야 될 것 같은데 자꾸 관성 관리만 더 하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사주를 보러 가면 공무원 하라고 합니다. 관리를 해라. 그럼 다른 사람들을 차라리 자꾸 어디 가서 막 고나리질 하고 다녀라. 이게
관성 그러면은 방향 전략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관성이 잘 발달한 사람들은 뭐 군인을 해라, 경찰을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요. 공무원이나 이런 안정적인 역할에 많이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오히려 관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성이 없으면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겠죠. 남들이 보는 데는 이렇게 야 이런 구색은 맞추고 살아야 돼. 이 정도는 해야 예쁘지. 이런 거를 안 맞춰요. 관성이 아예 없어버리면. 이런 성질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인성이 너무 발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준비만 해. 공부만 하는 거야. 그다음에 영업하면 안 된대요. 막 식신 아직 식사 안 돼. 아직 정상 영업 안 돼. 이러면서 공부만 해. 그럼 인성 발달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인성이 발달하면은 공부해라. 공무원 준비해라. 교수, 학자 해라.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견 겁재가 발달해. 막 주변에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비견 겁재라는 거는 내 일간과 같은 색깔이 많은 거잖아요. 내가 주변 사람들을 많이 인식하는 거거든요. 비견 겁재는. 그럼 그 주변 사람들을 쓸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을 경쟁해서 이겨먹기도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그래서 비견 겁재가 많으면은 운동선수를 해라, 아니면은 뭐 경쟁하는 데로 가라, 아니면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봐라,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식신상관, 항상 영업시간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 24시간 감자탕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하나를 깊게 파고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계속 그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영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장인이 되어라, 한 분야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식신상관입니다. 그리고 재성이 많이 발달하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이 사람들은 항상 이 계획이 많아. 계획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겠다. 근데 자기가 힘이 좀 약할 수가 있겠죠. 이 재성들은 일단 손님만 불러 모으는 거야. 막 거기 뭐 팔 건 없어도. 이런 사람들은 뭐 하라 그래요? 뭐 장사를 해라, 아니면은 뭐 물류나 유통 이런 데 가가지고 그런 흐름을 자꾸 읽고 그런 데 자꾸 서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막 재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은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집니다. 에이, 사람들이 안 와도 괜찮아. 내가 그 지리산에다가 차려놔도 맛있으면 사람들이 올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가진 게 재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주의 이 조화를 보는 건데,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사주의 전체적인 얼개가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제가 최대한 쉽고 재밌게 얘기한다고 내용들을 좀 풀어봤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책 몇 권은 되는 분량의 내용을 이렇게 뭉개가지고 우겨 넣은 수준인데, 근데 또 굉장히 밀도 있게 다 알려줄 건 알려줬다. 그래서 이거를 한 두세 번 이 영상을 보다 보면은 이 말 잘하고 이해가 빠른 사람들은 주변의 사주를 보고 다닐 수도 있어요. 이 내용으로. 근데 자꾸 보다 보면은 처음에 너무 신기할 거예요. 너 관성 많으니까 너 주변 관리 되게 잘하겠다. 너 인성 많으니까 너 공부하고 다녀. 너 올해 대운에서 뭐가 들어와. 너 올해 세운에서 이제 재성 들어오니까 올해는 좀 돈 벌 궁리 해봐. 막 이런 내용이 풀어진단 말이죠. 근데 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이런 점이 좀 부족한데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지? 자꾸 이런 의문점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다시 유튜브를 킨 다음에 이현왕 채널을 들어와서 다른 영상들을 하나씩 더 이렇게 추가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할 얘기도 많아지고, 또 이 채널의 최대 장점이 뭐냐? 어렵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막 굳이 막 어렵게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갑자기 제 목소리가 떠오를 거라니까요. 딱 반세력을 딱 키면은 딱 남들 사주를 봐줘. 그러면 인터넷 강의 공부를 하는 거였지, 이렇게 떠오르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이 제 채널에 자주 오시면은 노력을 좀 줄이고도 사주를 더 잘 볼 수 있게 된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저는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거든요. 굵은 뼈 부러지고 잔뼈가 실러져 얼맹이 채공개 진가루 새듯 그저 살살 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어서 누르거라. 나는 간다 나는 가 떨고 그리고 내가 돌아간다.